안녕하십니까. CNG TV를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 디지털 지식방송은 웨비나 시간으로서 아비바 E3D의 주요 기능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바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로 그동안 이제 중공업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플랜트 설계의 솔루션으로다 이제는 E3D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아비바의 코리아의 이인석 전문인과 엄효연 차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플랜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뭐 메케니컬 데이, 네. 캐드, 이캐드, 뭐 네. 튜빙, 뭐 파이핑,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네. 그다음에 요새는 더 하나 해가지고 뭐 건축 캐드라고 그래가지고 BIM이니 뭐니. 네.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통적으로 이제 플랜트 자체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비바 같은 플랜트 캐드 쪽에서는 그 타 도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미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 인터페이스나 인티그레이션 쪽 타 캐드 포맷을 이제 저희 쪽이랑 호환하는 부분은 이미 해왔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기 LFD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하면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새롭게 이제 리뱀핑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공장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도면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스캐닝한 공간에 새롭게 추가될 부분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하게 되는데 저희 기능은 이 모든 레이저 스캔의 아웃풋들을 LFM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확장자를 이제 LFD로만 바꾸면 이제 저렇게 지금 중간에 보이는 화면처럼 레이저 스캔과 설계 모델이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작업에 도움이 되죠. 십몇 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왔는데 그걸 사람이 다 그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려와서 조선소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3D 스캐너 같은 레이저 스캐너 같은 거는 이렇게 딱 놓으면 방 안에 있는 거 쫙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와야지 이게 뭐 AR이든 뭐 VR이든 버추얼 리얼리티든 오지 그 그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를 하는 거가 자동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비바의 Everything 3D는 이런 거가 이제 거의 생태계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다 다 처리할 수 있는. 영업사원한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따로따로 다 사야 돼요? 그렇으면 저희가 Everything 3D라고 말씀 안 드리고 네. Partial 3D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어디 민감한 적인데 어디 보면은 뭐 인터페이스 따로 파고 뭐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현역에 있는 엔지니어도 이거 좋다고 딱 얘기했다가 살 때마다 돈 들면 윗사람한테 엄청나게 욕먹어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영업을 못 만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 포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아마 저 영업사원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Everything is 3D니까 기존의 인터페이스 솔루션들을 따로따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3D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나 마이그레이션 컨버팅 쪽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조용 데이터는 넘길 수 있지. 캐드 단으로 설계단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혹시나 뭐 시장에서 그런 거를 넘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네. 회사의 믿으시면 안 될 거라고 예, 생각해요. 당연하죠. 예. 굉장히 좀 조심해야 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공학을 하니까 네. 어떤 공간에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놓고 나머지를 설계하면 나중에 딱 맞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레이저 데이터 머지 모델인데 이것도 네. 좀 간단하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예, 리배핑이나 새로운 설계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된 아니면 장비가 노후가 돼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 주변만 설계를 해서 이제 구매를 내보내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 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저기 그러게요.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 그린 색깔 예, 이퀴먼트 예, 배관을 예. 제외하고는 전부 레이저 스캔이 아, CAD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저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도면도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도면으로 네. 부려지죠. 시간과 코스트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설계를 영업사원은 이제 또 뭐 잘생겼지만 이런 건 모르잖아요. 설계나 이런 거 엔지니어들은. 우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개발 안 된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넌 네. 이쪽을 공간해.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도면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동영상인가요, 이거? 예, 이거는 이제 E3D 3.1 버전에 오, 나왔는데요. 예, 예. 동영상이 아니고 그 레이저 스캔을 하게 야, 되면 예. 정교하게 여러 방향에서 예. 좁은 지역으로 많이 촬영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사실. 예. 현장 여건상.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왼쪽 같이 아. 이제 클라우드의 조합이 저렇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저희 그 새로운 제품 향상을 시킨 부분이 뭐냐면 3.1에 보시면 저렇게 가시성을 높여놨습니다. 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시성이 높고 저기에다 이제 바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3D 이 스캐너 할 네. 때 크라우드 포인트 크라우드라는 네. 거. 네. 근데 저게 가능한가 이제 했는데 이게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거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예.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모델링한 게 아니고 스캐닝한 공장 내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장점이 뭐냐면 웍스루가 가능하다는 거죠. 스캐닝한 데이터가 3D 야, 윈도우도 나오네요. 윈도우. 그렇죠. 완전히.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CAD 모델이랑 지금 네.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좀 개발에 신경 쓴 부분은 비록 레이저 스캔한 모델이지만은 저 부분을 만약에 저 부분이 메인테넌스 대단하네요. 대상이라고 하면 예. 스캔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 부분을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장비로 이제 모델링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가시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한 거죠. 네.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서 이제 뭐 한 화면에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E3D 드로우 자체에서는 스캔 모델을 그대로 이제 도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아마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디멘저닝이나 레이블링 이런 부분도 역시 저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저닝 보시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문화재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 장치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플랜트처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거가 좋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설명이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엑셀 같은 거가 이제 1D,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면이 2D. 굉장히 이제 이런 거가 이것도 뭐 이제 저기 3D는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한 세대에 이게 한꺼번에 다 왔다라는 거가 이제 너무 예,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여기 왔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그 프로세스단에서 이제 그 PNID죠. 네. PNID랑 3D 모델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변경된 정보를 다른 부서 간에는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프로세스 단에서 변경된 배관 재질이나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단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 손실을 네, 많이 네. 저 비용 손실이 생기곤 합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부분은 이제 그 P&ID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3D 설계자들한테 화면처럼 그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양이 바뀌거나 재질이 바뀌거나 뭐 어떤 이제 그 구매되는 제품이 다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알려주고 이제 자동으로 픽스를 시켜주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요거의 명칭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변경 관리입니까? 예. 아니면 아비바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부르면 되다. 그다음에 또는 2D, 3D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아비바 엔지니어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그 로직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P&ID를 만드는 아, 부서에서 예, 예. 이제 만들고 야. 이쪽은 이제 설계 부서 그렇게 구분돼.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뭐 디지털 매뉴얼이네요. 이게 거의 예. 설계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매뉴얼처럼. 네,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 3D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중에 저희가 항상 디지털 아셋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설계자가 내가 필요한 저 다른 부서에 이제 어떤 필요한 설계 정보, 뭐 그 배관에 대한 저 스펙이라든가 온도, 환경, 장비에 대한 사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요청을 하고 아니면 서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책상 스랍을 뒤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아비바넷이라는 디지털 아셋 통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허브라고 이제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모든 부서에 이제 그 일한 결과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PLM 할 때 뭐 볼트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네. 데이터를 이제 크라우드로 해서 다 모아놓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예. 어떤 거? 아비바넷이라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의 웨어하우스. 통을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게 혹시 잘 돼서 2탄, 3탄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걔도 제가 여지껏 보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라 아비바는 디지털 네. 에셋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예. 관리하는 회사가 비전으로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더 연장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이제 한번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그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그 디지털 아셋이라는 데로 들어가고 설계자들한테 최신의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3D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다른 부서의 정보들을 보려면 어떤 다른 툴을 이용하거나 뭐 문서로 요청하거나 이메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P&ID가 어떤 건지 각종 데이터들이 몰려져 있는데 하나의 내 관점에서의 장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작업한 레이티스트 정보들을 그대로 도면까지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티 요새 스마트 시티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시티 안에 무슨 뭐 펌프장이라든가 뭐 전원 공급 이런 거는 네.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슈나이더 소프트웨어 쪽에 나오면 이제 O&M하고 이제 뭐 데이터 히스토리 뭐 그 HMI라고 이제 그 실시간 정보를 이제 올려주는 부분 화면이 합쳐지면은 플랜트용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에 보면은 거주자들도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기계실이나 뭐 이런 게 소방 시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적이니까 이게 뭐 기계도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게 좀
그거랑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 저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품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그 푸드 베버리지 그 팩토리 쪽에 예.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합쳐지면은 더 많은 그리고 시너지 이게 뭐 효과를 지금은 볼수 이제 있죠. 뭐 이런 뭐지만 뭐 공공시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플랜트 하는 분들은 자꾸 공장만 생각하는데 이 공공시설 패실리티가 많잖아요. 뭐 공항도 있고 네. 이게 뭐 사실은 그 영업사원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우리 뭐 전철역 많잖아요. 이게. 지하철 관리공단 지하철 뭐 이런데 네, 저희가 그랬죠. 그쪽 이 얘기를- 솔루션은 기존에 이제 합병전 슈나이더 팀에서 또 영업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가 있는데 아직 이제 없는 거는 네.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저희가 강점이라고 전체적인 그 디지털 SS를 구현했을 때 네. 엔지니어링은 앞단이고 네. O&M은 후단에 있을 예. 때 이게 하나의 그럼 솔루션으로 EPC에 지금 저희가 해외 쪽엔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세일즈 예, 하고 있고요. 예. 국내 고객들도 제가 제안합니다. 엔지니어링이 EP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O&M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EPC를 위한. 그 네. 유지보수까지도 다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EPC가 갖고 있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보는데 아직 국내 고객분들은 조금 이제 4년, 5년 이상 E3D를 개발을 하기 전에 예, 예. 고객사들 그다음에 그 인더스트리 전문가들 네, 모시고 이제 조사를 하고 개발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도 이제 특정 구역을 네. 놔두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PDMS는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윈도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뭐 이거 뭐 588번의 클릭 수 대비 E3D로 이제 같은 부분을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146번. 그다음에 타임으로 비교해 보면 289초 대 152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코스트를 단축할 수 있다. 아, 요거는 영업사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입니까? 영업사원 중에서 이거 써보신 분들이 한해졌어. 이제는 좀 그런 얘기 들어보다. 실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네. PDMS 쓰시다가 E3D를 뭐 아직은 이제 시장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그 이밸리에이션 기간 동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해보시는데 PDMS는 처음 PDMS를 배우시는 분한테 혼자 하라 그러면 못 하세요. 과거의 CAD 시스템을 쓰시던 분들은. 근데 E3D는 하고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엔지니어 뭐 붙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본인이 하고 나서 해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캐드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시간을 줄였어. 그럼 일을 더 줘. 네. 그렇지는 않겠죠? 단가를 좀 까겠죠.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려는 거와 본인의 엔지니어링 일을 더 하려는 거죠. 그렇죠. 창의적인 일에 더 예, 시간을 창의적인 투자하라는 일을 얘기죠. 하려는 거죠. 놀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하느라 걸리는 아, 시간을 이거 노가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래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로봇이 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례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지금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나가 디테일하게 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저기 이쪽은 뭐 따로 나중에 참조를 예, 하시고 예. 저희 차장이 고객 사례 예. 쪽에 이제 네. 세일즈를 많이 띄워봤으니까 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네, 간단히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E3D가 가장 널리 쓰인 고객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전력 기술이 크게 이제 도입하셨는데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제 프로젝트 적용은 못하고 일단 홀드된 상태긴 하지만 많은 개발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해외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 발전소 이터 사업단에서 네. 글로벌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E3D가 거기 선정해서 표준 캐드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요. 과거의 원자력 설계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기술에 모두 E3D가 표준화되어 선정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원자력 발전은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을 굉장히 안전성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에서 E3가 선정됐다는 점, 네.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람이 이노베이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중승공업이나 조선이나 이런 걸로다가 굉장히 많이 부강됐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한 10년 전, 10년, 15년 전서부터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조선보다 플랜트나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툴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는 새로운 툴을 쓰는 거거든요. 2D에서 3D. 근데 그거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특히 그 중공업 쪽이나 뭐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영업이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좋다라는 거, 변화에 대해서 좀 즐겁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지껏 변화가 고통이었어. 근데 저는 이런 걸 해가지고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좀 즐거움이다라는 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옛날에 도면 보고서 막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고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커다랗게 이제 전체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네. 아까 변화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제가 20년 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고객들 옆을 지켜봤잖아요. 한 4, 5년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고객 옆에서 같이 그 변화하는 과정 동안 지켜봐 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면 고객들도 변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고객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전체 그 플랜트 모델을 한 번에 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쉽게 그렇죠. 서치하고 정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아비바 프로덕션에 보시면 E3D 인사이트 아비바에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덕트의 뷰어는 아까 말씀드린 인게이지 엔진을 장착한 ARF를 장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캐드 단에서 이런 거대한 모델이 순식간에 뜨고 핸들링이 되고 모디파이가 된다는. 이제 요거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한번 띄우려면 20분, 30분 기다리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옛날 설계자분들은 이제 모델 띄워놓고 뭐 담배 한 대 태우고 네. 밥 먹고 오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아까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로딩. 예, 잠깐 아니, 두시면 로딩하는데 걸리는 로딩이 시간. 되는 이게. 저 이 거대한 모델이 보통 메가 프로젝트의 야, 8배, 대단하네요, 9배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모델이 그냥 이게 인게이지. PC에서 돌아간다라는 건 참 맞습니다. 신기하고 옛날에 이게 슈퍼컴퓨터로 했어야지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 어,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와 가시성을 가진 이 그래픽 엔진이 저희 프로덕트의 모든 분야에 이제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영업사원님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되면 아니, 내가 사겠다 나한테. 저희는 항상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엔지니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오히려 엔지니어에게 묻는 게 더 아니, 그거는 객관적인.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와 그 영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그래요. 영업사원은 다 된대. 엔지니어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그 중간을 네네. 잘 얘기하는 링커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이 다니는 이유가 제가 거짓말할까 봐 옆에서 붙어서 정정해 주세요. 아 근데 있잖아요. 그 거짓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뭐 거짓말하는. 네, 이건 실제니까. 전체적인 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비전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은 네. 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가 근데 엔지니어는 지금 당장 되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네. 그게 약점이야 엔지니어들의. 세이지는 미래에 만들 수 있는 예, 걸 민재도 근데 말씀드렸죠. 내가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약간 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도전은. 그 당시는 안 되는 건데 네.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포장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비전만 말하고 결론이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네, 맞아요. 비전을 보여드리고 실행에 옮겨서 결론을 함께 하면 예.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참 그 이런 것들 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는 요 아비바 넷이 사실은 설명을 들었는데 네. 아 요게 좀 저는 약간 좀 비저널입니다. 좀 회사 다닐 때도 새로운 거 나오면 다 샀기 때문에 네, 네. 난 요 아비바 넷이 좀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궁금한 거가 요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바일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요새는 아까도 태블릿이나 네. 뭐 이런 거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네. 요새 젊은 엔지니어링에는 그 모바일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모바일 기능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모바일 기능은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아비바넷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인포메이션 허브, 예, 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모바일로 아비바넷 조금 틀어보셔도 돼요. 동영상. 모바일로 아비바넷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환경을 지금 저희가 모바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고 도면을 보고 뭐 아비바넷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허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들은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설계자 입장에서 이제 E3D CAD 시스템이랑 모바일 저희가 아까 E3D 인사이트라는 부분을 네. 통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코멘트를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설계 쪽에 전달되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비바넷 쪽 시장이나 이런 쪽에 조금 넷은 국내 플랜트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서로 다른 이기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오너사들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EPC사에도 뭐 한국전력기술 포함해서 저희가 최근에 대림산업에도 지금 아비바 넷을 근간으로 한 어드밴스드 워크 패키지 플랫폼으로 지금 구축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솔루션으로 지금 EPC에서도 많은 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관심이 있냐면은 기계나 이런 건 사실은 최신 무기가 가장 많이 먼저 가잖아요. 비싼 대신에. 네. 근데 무기 중에 몇 년 전서부터 최고의 그 핫워드가 데이터 링크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어떻다라는 걸 하면은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비바넷을 말단에 어떤 엔지니어가 딱 얘기하면은 그거를 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기존에 했었던 걸 찾아보고 그 데이터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옛날 도면 가지고 막 해서 하고 그런 걸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도 비용이 무지하게 한 30-40%는 줄일 수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아비바넷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모바일도 이제 트렌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좀 트루다가는 그 내가 이걸 했는데 영업하거나 뭐 이렇게 뭐 CEO나 CIO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주위에서 들으면서 이걸 하면서 비용이 좀 어떤 면에서 줄일 수 있을까? 또 돈 문제에 대해서 또 네. 아쉽지만 돈 문제로 끈스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뭐 얼마나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 예. 스마트 팩토리든 뭐든 요새 저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도 이게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막 현장에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만 하는데 슈나이더나 이런 회사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진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입을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비용적 이득이 있는지를 두 분이
하면서 얘기하고 끝나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E3D를 이제 사용했을 시에 이제 비용 절감 효과는 이 표대로 이제 설계 모델링 시간, 도면 작성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E3D에 새롭게 적용된 구조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까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바일 솔루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한 애는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고 제작도를 만들고 그 제작도가 제작사의 공장으로 정보들이 이관이 될 그 제작사에서는 그 제작 정보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로봇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면 제작이 자동으로 되겠죠. 설계사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작 도면을 제작을 하기 위한 도면으로 만드는 게 거의 뭐 3개월 이상 지연이 돼요. 이제 그게 설계사에서 다이렉트로 IoT를 통해서 제작사로 데이터가 바로 전달이 되고 제작사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인터페이스를 네. 통해서 제작을 하면은 이런 모델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에서 도면을 활용해서 3개월, 몇 개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변경되거나 새로 된 프로젝트에 그 데이터를 바로 흘려줘가지고 IoT에서 체크를 하고 로봇 인터페이스로 물려주는 이런 방법에서 이제 E3D 쪽, 저희 쪽이 네. 굉장히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많고요. 이제 조금 실패 사례를 보면 로봇이나 디스플레이 쪽만 신경을 써요. 디자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네. 그 CAD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발주처에서 EPC 고객분들이 직접 쓰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외주 받는 업체에서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고 실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얼만큼 퍼포먼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협력사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발주처인 EPC도 사실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생이고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저희 CAD 시스템도 이제는 실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새로운 차세대 CAD 시스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네.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시간은 돈이잖아요. 예. 저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 돈을 예. 절감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예. 제가 전 세계 영업사원들 오늘 제가 영업사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3D라고 그러더라고요. 3D. 뭔지 아세요? 3D? 영업사원의 3D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은 거예요. 이게 항상 예. 첫 번째 D 예. 데몬스트레이션 이걸 잘해야 돼. 데몬을 아주. 네. 두 번째 디너 밥을 사줘야 돼. 어느 나라든지 밥 한 끼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해. 디스카운트 좀 깎아줘야 돼.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외국에서 네네네네. 영업사원들 모여가지고 딱 뭐 UGS, 지멘스 뭐 이런 데 보면 그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네네. 밥 먹고 안 사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엔 다 사줬는데 오늘 두 분 나오셔가지고 좀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굉장히 새로운 거였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센스만 좀 하다 보니까 네. 디테일한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잘 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